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건식입니다. 요즘 세종시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조치원 비행장 이전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임원과 또 시민대표 두 의료진을 모시고 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각자 소개를 좀 어르신부터 하시죠. 예. 네. 저는 월화삼리 노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상영입니다. 네. 저는 월화삼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강기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그 세종시 균형발전협의 밴드지기를 맡고 있는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월화리 비행 문제가 지금 세종시에서는 가장 큰 그 이슈화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그 시민 대표이시자 또 노인회장을 맡고 계시죠? 예.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 부분을?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우리 마을에서는 뭐 1, 2년, 몇십 년 동안 실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네. 첫째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둘째 소음 관계 때문에 사실은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 돼서 참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마을 얘기고, 그 다음에 참 좀 나가서는 우리 세종시 자체가 이 항공학교 비행장 때문에 사실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전을 참 할까 하고서 여러 각도로다가 참 알아보는 결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참 우리가 그래서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소음 관계로다가 해서도 사실은 소송돼 봤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그 소음 관계로 해서도 소음이 안 된다 해가지고서 괜히 돈만 소송비만 내밀었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 각도를 놓고 봤을 때 참 저는 무지하게 참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될까 해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72년부터 이 항공학교가 이전해서 와 있었으니까 무려 47년간 그 소음이라든가 공해에 시달렸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관련 소송을 했음에도 이것이 졌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주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이런 항공학교, 이런 헬기장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이전을 안 시키고 오히려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그 부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그거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네. 저희들로서는 좀 막막합니다.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이제 세종시에서는 2021년 6월에 2,593억 원을 그 투입을 해서 완공을 하는 그런 그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균발위에서 상당히 그 이 부분을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진행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하시죠. 예, 그동안 저 균형발전 협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그 의사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주민 의사를 대변하고 해왔습니다. 먼저 이제 주민들이 2013년 당시에는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전해달라고 한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전이 아니라 통합 확장하는 서면으로 변질이 돼서 지금에서야 이제 느닷없이 이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종시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그 연기 면사무소에서 최초 참관을 하고 균형발전 협의회장하고 저하고 그러면은 이 세종시에서 읍면하고 그 행복도시간 상생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군사보호시설이 이게 딱 조치원에 세기가 박혀서 저기를 막고 있어요. 조치원과 행복도시간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는 세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옛날부터 이전해달라고 했던 사항이 어떻게 해서 통합 확장으로 변질돼서 추진이 되는가.
그 설명을 듣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고 아무도 문제제기를 나중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 80만 명을 좀 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32만이고 20만 이상이 그 행복도시에 살고 있고 10만이 채 안 됩니다. 읍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50만 이상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행복도시에서는 사실 이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얼추 많이 젖었습니다. 앞으로 그 456 생활권에서는 주거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지금까지 아주 급 증가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딴 데서 이게 인구를 80만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균형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 세종에 아주 조치원하고 행복도시간 일본국들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그거를 지금 기업 유치해서 먹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세종시를 그야말로 그 행정수도 세종을 명실상부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그걸 지키고 군사보호시설을 확대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거를 지금이라도 이전을 해서 할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균형발전협의장이 그거를 거들어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서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규모 마을을 돌아가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강행하려고. 네. 근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 이전이 이렇게 됐나 다 납득을 못하고 진짜 설명회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은. 그래서 저희는 그 설명회 때마다 균형발전협의회에서 참석해서 주민의 의견들을 같이 동조했고 대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어떻게 이전이 통합 확장으로 됐는가? 그럼 2,600여 명에 대한 그 서명 내용을 정확히 공개해달라. 그렇게 해서 권익위하고 세종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가 과연 통합 확장이었던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권익위나 세종시에서 이 부분 공개를 하면서 통합 확장 쪽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민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이전이 있었고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게 민원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그 정보 공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 요구사항이 이전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권익위, 국방부, 국회, 세종시 6개 기관에 청원을 했습니다. 네. 이전해달라. 라고 했는데 역시 국책사업이니까 협조해달라라는 답변밖에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들으면서 세종시에서는 미국 와싱턴도 옆에 비행장이 있으니까 여기도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이유로서. 그래서 제가 밴드직이 자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방부에. 질의를 했는데 조치원 비행장이 존치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행정수도 보호 목적만이냐 아니면은 어떤 목적으로 존치를 하고 있는가? 국방부에서 답변 오기를 행정수도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후방의 중간지대에 이런 훈련기지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불가피하게 그걸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존치 목적이 행정수도도 광해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걸 위주로 여기 있어야 될 이유만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제처로 하고 국방부로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 그 이전이 주민의 그 서명 내용이고 그 주장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통화 확장이 됐는가? 그 결정 시에 이전 서명이 그게 주민들이 통화 확장 결정 시에 통화 확장을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는데 행정행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무효인지라고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제처에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을 했고 자기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자기들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건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회신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 참으로 유권해석기관이 해야 할 기관이 국민이 그 궁금한 법령 해석에 대해서 법제처나 국방부를 질의를 했는데 서로 팽팽 치다가 웃긴 꼴이 됐어요. 네. 참 그런 현상이 있었고 권익위에 재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다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에 2,600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있었던 서명 자료를 지금 시에서는 오히려 통합 쪽의 서류로 변형을 시켜놨다 이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 이전해달라는 서류를 가지고 그걸 마치 통합해달라는 걸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으며 더군다나 이게 법제처에서 질의를 받았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그걸 법률구조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법률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나? 더군다나 시민주권을 표방하는 세종시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원하지 않는 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회장님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뭐 저도 그러한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뭐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왜 뭐 이제 크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사실은 설명회가 아니고 시에서 네. 설명회로 다니는 사람이 이미 이전을 해놓고 통보를 하러 온 거지 설명회로 온 게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연기 비행장을 이미 벌써 갖다 놓고서 그거를 오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미 갖다 놓고서 뭘 그런 걸 왜 물으러 다닙니까? 네, 그거를. 네. 응? 그래서 이게 참 여러모로 봤을 적에 참 저 시민들로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모로 다 봤을 때. 네. 그래서 참 제가 뭐 저로서는 참 뭐라고 참 거기에 대해서 뭐 참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해봤자 소용도 없는 짓이니까. 네. 부회장님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는 뭐 자포자기 형태의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2013년 당시에 주민들이 이 비행장을 이전을 해달라라는 요구 서명할 당시에 혹시 서명을 하셨었나요? 글쎄요, 그 시간이 굉장히 돼가지고. 네, 기억이 지금 잘 안 네, 기억이 나시고요. 잘안 납니다. 네. 그런 있었던 거를 그 당시에는 2013년부터 한참 됐네요. 네, 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그 세종시의 그 중간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도대체 이 세종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여기를 자꾸 확장을 하고 그동안 47년간 주변 그 인근 주민들을 괴롭혔으면 됐지 또 괴롭히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균발위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뭐 요즘 또 뭐 다른 데에서도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하시죠. 예, 균형발전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주민과 함께 끊임없이 그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바른미래당 미래안보포럼하고 균형발전협의회하고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균발이 주관으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또 다행히 오늘이더라고요. 미래 안보 포럼에서 학술 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균형발전 협의회에서는 그게 이제 특정 정당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균발이 주관으로 하려고 하는 게 취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어떤 시민의 뜻에 전체적으로 부응해서 토론회가 열리면 아주 좋은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열린다는 그런 저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일정 부분 세종 시민에 대해서 수건사업인 이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종 주민이 어떤 정당과 상관없이 그 시민을 순수하게 대변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미래안보 포럼이라는 데가 그 국회에 그 소속돼 있는 그 포럼인데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 패널로 참석을 하도록 돼 있나요? 그거는 이제 미래 안보 포럼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 위원장이 현재 김중로 의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중로 의원이 패널로는 그 포스터 안내문에 보게 되면은 패널로 현재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미래안보 포럼이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한다라면 예. 미래안보 포럼의 회원들, 즉 국회의원들이죠. 예.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패널로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패널 중에는 국회의원도 없고 그러면 왜 그런 세미나를 하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균발위에서 하던 거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는 저 시민들을 그 기초로 해서 균형발전협의가 그걸 대변을 쭉 해왔고, 네. 이거를 골고루 각 당이나 모든 거를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의 의견을 그 이전을 최종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선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 저기는 제 판단으로서는 어떤 국토연구원 아니면 국방연구원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수석 보좌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미래 안보 포럼에서 주관을 한다라면 거기 회원이 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거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모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뭐 예산 확보도 뭐 많이 하셨다고 써놨던데. 그거는 저 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네. 저도 이제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이 그 카톡이나 밴드 이런 걸 많이 수시로 볼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70억 예산 확보, 이 조치원하고 오송간 연결도로 확장 예산 70억 확보라는 거를 다 봤을 겁니다. 그게 이제 프레카드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저 의아한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치원하고 그 오송 간에 그 연결도로는 행정구역상 거의 95% 이상이 오송일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 요청을 세종시에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충청북도 오송 청주시 관할이겠죠. 거기서 올려가지고 그거에 예산이 이제 확정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기를 국회의원들이 이제 예결위 의원도 있고 각종 단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북 분명히 오송에서 올린 예산일 것 같아요. 연결도로가 그게 상식적으로 95% 이상이 조치원은 천변을 경계로 오송하고 경계로 오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변 조치원과 오송사 연결도로의 95% 이상은 100%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송에 대한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그러면 오송에서 이거를 올릴 가능성이 거의 100%인 거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세종시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
왜 세종시에 그런 프레카드가 붙어 있는지가 조금 참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번째 그 예산 확보 과정은 1차적으로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에서 현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요거를 요거 확장하는데 얼마 해달라 해서 각 부처로 올려가지고 정부에서 승인이 되면 국회로 넘어가서 각종 해서 소위를 거쳐가지고 예결이 본회의에서 이게 의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은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에 오송 조치원 간 연결도로 70억 이거를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혼자 개인적으로 발의를 해서 그야말로 이 어떤 거를 넣어서 이게 이제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은 행복청이나 아니면 오송읍에서 이거를 한번 할 때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온 건지 정확히 그 과정을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예산 과정이 한 개인이 어떻게 이게 고무줄처럼 넣었다 뺐다 해서 이게 딸 수 있는 겁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걸 확실히 소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국회에서 수십 년간 예산도 다뤄봤습니다만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SNS상으로 보면은 뭐 75억이라고 돼 있던데 또 여기 그 프랜카드에는 70억으로 써 있더군요. 하여튼 어느 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뭐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명확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치원 비행장 문제는 균발위에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저하고 방송 진행도 했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또 다른 데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회장님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맞을까요? 글쎄요, 이거 뭐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학교 그 비행장이라는 자체는 세종시하고 우리 연기군하고 딱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한국학교가 이전을 해야 우리 세종시하고 연기군하고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지. 그렇죠. 네. 저걸 가운데 놓고서 균형 발전이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참 무조건 하여튼 이전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참 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여기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 한마디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하여튼 저게 이전이 돼야지만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다 이전하는 쪽으로 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011년 9월 19일 국방위 국정감사 당시에 심대평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그 내년이면 세종특별자치가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게 군 비행장이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김관진 국방장관께서 분명히 이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세종시 내에만 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산도 많고 많습니다. 그렇죠. 갈 곳이 없어서 이게 못 간다라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도시가 형성된 곳이라면은 뭐 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행복도시를 제외한 부분을 보면 소정면부터 이게 쓸모없는 땅으로 남겨있는 그런 그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비행기가 높은 데에 가 있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장소는 있다. 이걸 무조건 대고 밀어붙여서 주민들을 그동안 47년간 괴롭힌 거를 계속 앞으로도 괴롭히겠다는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우리 부회장님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글쎄요, 끝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주민으로서는 하루 빨리 떠나기를 원할 겁니다. 모든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행복도시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조치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 월화리 비행장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듯 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런데요,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세종시 발전 저해 요인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그
월아리의 맨 그 꼭대기쯤에 해당하는 곳에 신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사체 하나를 못 짓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각도를 틀고 뭐 활주를 2개를 더 증설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앞으로 굉장한 그 발전의 저해요인이에요. 그래서 행복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이 조치원 비행장 이전 문제, 이 월아리에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조치원 그 비행장 이전은 방금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이 시민 대표님께서도 주장했다시피 그동안 72년 이래 쭉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또 행정수도 세종 인구 80만원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항구적 걸림돌이 될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민간 편익 비행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사시설용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면은 세종시에서도 일시적으로 3년간 딱 이렇게 그 재산권 제한한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6월 28일 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이 여태까지 받아온 그 재산권 제한 문제가 항구적으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민이 끝까지 이게 재산권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인근에 바로 비행장 옆에 아파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공단을 질 수 있겠습니까? 또 비행장이면은 개발을 그 옆에 그 철도를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이 또 그게 이전을 옛날부터 바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 쪽으로 지난번에 확장 쪽으로 잘못해서 세종시에서는 밀어붙이는데 주민들이 의견이 대다수 90% 이상이 이전이라 하면은 세종시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주민이 재산권 제한 문제를 항구적으로 풀어주는 문제에 있어서 측면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주민 편익에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시민 주권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다고 대대적으로 세종시에서 이제 선전을 하고 위원을 읍면동을 해서 다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시민 주권 그를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민 주권을 구호만 외쳐서 되겠습니까? 주민이 90% 이상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큰 안목에 봐서는 행정수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세종시만큼은 유일하게 시민 편익 측면에서 이걸 장기적으로 크게 접근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감수를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시민 주권입니까? 시민 주권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참 이게 한심스러운 적이라고 저는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뜻에 맞고 심대평 전 지사도 늘 주장을 해왔듯이 또 김관진 그 국방위원장에게 얘기했듯이 이전이 주민이 바라는 거니까 이것이 반드시 주민이 그 수건사고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종시나 국방부의 이 조치원 비행장 이전 문제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시민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마지막 발언을 아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부회장님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 발언입니다. 뭐 그동안 고통 경험했던 것도 좋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좀 말씀을 하시죠. 네, 바라건대 하루 빨리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정부가 그렇게 흘러가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참 뭐 마지막으로 저 한마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항공학교 항로를 돌린다. 이거는 사탕발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참 거기 주민이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조금 소음은 좀 들어갔죠. 네. 그러나 우리가 고만치 덜 받는 소음 그 피해 많지
다른 지역에서 또 받습니다. 그게 바로 왜 우리 이웃 마을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탕발림이지 사실은 영구적인 건 영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옆으로 돌린다 뭐 안위로 한다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저는 이전했는데 참 이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부,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주권을 외치는 이 정부에서 왜 시민들의 불편함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조치원 비행장 반드시 이전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